자, 1일차 어느덧 마지막 강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 6교시가 왔습니다. 네, TV로 보고 계신 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마지막 6교시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또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화면 캡처를 통해서 해시태그를 통해 또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순서 기조연사로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교수이자 혁신 및 공공목적 연구소장이신 마리아나 마츠카토 교수님과 모더레이터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자 경제추격연구소장이신 이근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이근 교수님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침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다음에 방금 전에 프리드만까지 좋은 토픽들을 우리가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혁신 얘기가 나왔는데 이 마지막 시간은 바로 본격적으로 혁신에 대해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츠카토 교수는 한국에 이미 2개의 아주 베스트셀러가 소개된 유명한 교수입니다. 그래서 기업가형 국가라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나와 있었고요. 최근에는 Value of Everything, 가치의 모든 것이라는 또 아주 대폭적인 어떤 성과를 이룬 새로운 연구 업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픽도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하면 혁신을 통해서 혁신이 공공 목적에 좀 더 봉사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여러 다양한 마츠카토 교수 최근 어떤 연구 성과와 인사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영국 이탈리아 현지로 저희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을 위한 경제 정책, 가치와 혁신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주제로 마리아나 교수님을 만나볼 텐데요. 자, 이탈리아 온라인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나 교수님. Hello there. Hi.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여기 한국에서 모더레이터로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서로 가벼운 인사 부탁드리고요. Hello.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이른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마츠카토 교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들었고 시간이 5시 반에 딱 끝나게 돼 있어서 지체 없이 바로 마츠카토 교수의 발표를 한 30분 정도 듣도록 하고 남은 시간을 자유토론 질문 올라와 주시면은 바로 질문을 가지고 자유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So Matsukato, please, you can start. 네, 이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kay, well, thank you so much. It's a real 네, honor 감사합니다. to 오늘 be 이렇게 addressing 초대해 you.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톰 프리드만 기자님과는 조금 다른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세계는 평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가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방향을 저희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변화를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단순히 성장을 목표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물론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단순히 위기에서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장을 함에 있어서 특정한 방향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5년부터 17개의 SDG 목표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역동적으로 많은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후 변화를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그린 뉴딜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 다양한 국가들이 다양한 산업 전략들을 현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저희가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죠.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 세계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보스에 가셔서 이런 세계 경제 포럼에 대해서 아마 동참을 하고 또 발표를 들으신다면 변화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기업의 거버넌스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익만 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다른 것들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냐?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많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저희 제도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주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자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레리 싱크가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됐나요?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180명가량의 CEO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리 핑크가 2018년에 CEO들에게 보낸 이 서한을 보면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보통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물론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은 경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대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인데요. 결국에는 정책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지금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특정 부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하도록 기다려야 되는 건지 가령 오염 같은 경우 이제 부정적인 외부 효과라고도 부를 수 있겠는데요. 뭐 탄소의 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가 바라봐야겠죠.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외부 효과, 부정적인 외부 효과에 대해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E 금융에서 많은 문제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아니면은 이 친환경을 달성을 하고 아니면은 포용적인 성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두를 위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정책의 역할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단순히 시장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런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조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굉장히 많은 가정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기업의 지배 구조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왜 전 세계의 글로벌 시스템이 지금 현재 변화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자본주의 상황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금융 문제입니다. 물론 몇 가지 제가 가정을 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전체 GVA를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잉글랜드 은행에서 금융 중개 실질 총 부가가치와 전체 총 부가가치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물 경제를 뛰어넘었죠. 금융 중개 실질 총 부가가치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 그리고 보험 그다음에 부동산 이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들을 다시 되돌아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금융 부문 중에 20% 이하만 생산적인 분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택 구매가 쉬워졌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구매하려면 결국에는 융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저 굉장히 많은 부채가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요. 공공이 아니라 민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인데요. 이게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으로는 산업 문제입니다. 실물 경제에서 충분한 재정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조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S&P 500 기업 중에 466곳이 배당금 3조 1천억 달러와 함께 이익의 53%에 해당하는 4조 달러를 주주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데이터가 업데이트됐는데요. 저는 이제 예전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뭐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업의 거버넌스를 다시 저희가 재편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들을 아직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사점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투자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 GDP 대비 미국 기업 투자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고 있죠. 이렇게 되면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등은 가령 이 노조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뿐만 아니라 다시금 시스템에 이러한 수익을 재투자를 해야 되고 인적 자본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킬을 보다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최근에 디지털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로봇이 이 모든 것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임금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GDP에서 이러한 노동의 비중을 봤을 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 세계의 소득의 분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노조를 지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결국에 미국에서 이러한 일자리에서 창출되었던 여러 가지 가치들을 다시 또 일자리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후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IPCC 보고서를 보면은 지구 온도 상승을 최대 1.5도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할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19년이죠.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석 연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2,1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보스에 가서 SDG라든지 ESG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보조금이 많이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굉장히 우울한 내용은 이게 마지막인데요. 결국에 아까 이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단순히 수습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수습만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습을 하죠. 그 다음에 뭔가 보건 문제가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문제들이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위에다가 데일밴드 붙이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어로도 번역이 된 제 책인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들어서 감사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국가의 역할, 그다음에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결국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공공, 민간,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이제 다양한 이러한 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같이 협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가서 또 제 책을 꼭 구매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곧 또 신작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해서 저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의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한다고 해서 친환경으로 저희가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녹색 경제로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거버넌스도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문도 저희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치를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벌을 줘야 될 것입니다. 처벌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는 중립성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규제 완화라는 것도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거의 10년 전에 썼던 책인데요. Entrepreneurial State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리석은 가정을 하게 되면은 어리석은 답으로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실리콘밸리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뭐 기업가 정신을 중요시하는 뭐 신생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기업들 모두 가정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프카가 아주 관료주의에 대해서 중요한 책을 쓰기도 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코노미스트지를 구독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매주 이렇게 다양한 사설을 퍼블리시를 합니다. 출판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요. 항상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3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보다 진행할 수 있을까? 이제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을 대입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연구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스킬에 투자를 하고 더 많은 노동자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역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제 책에서 쓰기도 했는데요. 지금 슬라이드가 이 슬라이드가 아닌데요. 네, 그런데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대량 생산이라든지 나노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할 때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기초 연구라든지 응용 연구라든지 공공의 지원이라든지 다운스트림 펀딩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달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상향식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대대적인 변화를 통해서 배분과 유통과 그리고 생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슬라이드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내드렸던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보내주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슬라이드랑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폰이 이토록 스마트해진 이유는 결국에는 이 납세자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넷, 뭐 GPS, 터치 스크린 그리고 시리는 결국에는 공공자금으로 조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 부문에 있는 조직에서 조달을 했죠. 그런데 결국에 여기서의 초점은 기술이 아니고요.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르파에서 재정을 지원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위성 그런 기기 간에 서로 통신을 하게 할 것인지 여기서 결국에 해답은 GPS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의 해군에서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정밀한 그러한 위치 추적이 필요했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PS가 많은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공공 자금이 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 웹사이트를 보면요. 단순히 이 기관들이 그냥 우리가 지금 시장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한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장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나사가 400억 달러를 매년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NIH 같은 경우도 미국 전체의 뭐 신약 개발 중에 75%를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물론 다양한 공공 기관들이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개발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던 것은 새로운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장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동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단순히 여기 평평한 세계에 대해서만 저희가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보다 어떻게 비용, 편익을 증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그리고 보다 역동적으로 이런 파급 효과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보다 스마트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료주의자들의 생각과 저희가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공공 그리고 민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뭐 보건이라든지 에너지 부문을 놓고 봤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DG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부를 창출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부를 창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입니다. 보통 경제학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면은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플라톤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어떤 얘기를 했냐? 스토리텔러들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가치가 오는지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깨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이론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결국에 과거에 1700년대 중농학파 그리고 1800년대 고전학파가 생산을 어떠한 관점으로 봤는지 누가 여기서의 주인공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치가 어떻게 생산이 됐는지 그리고 다시 이게 어떻게 순환적으로 경제에 다시 투입이 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경제학 이론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생산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가 가격이 있는지 뭐가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가격과 그다음에 가치 간의 그러한 저희가 이 균형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뭘 하는지 왜 하는지 그리고 시스템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보다 더 기능적인 다양한 가치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증진함으로써 더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가치를 추출을 했을 때도 이게 가치로 잘못 오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프랑스와 케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프레드쉿을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이 지주들이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이 시스템을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농가에서 어떻게 가치를 창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순환 경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보고자 했던 것은 가치를 파악을 하는 것인데요. 농업에서 가치를 파악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고전학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아담 스미스 아주 유명한 고전학파죠. 그리고 여기서 뭐 칼 막스 그다음에 리카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산업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결국에 이 임대라는 그러한 개념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약탈에서 비롯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직에서 어떻게 생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지, 기계를 어떻게 우리가 개발을 할 것인지,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8가지의 다양한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성장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성장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기술적인 변화와도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전체적인 제도의 틀에서 살펴볼 수 있는지도 또 하나의 이 토론의 여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행위자가 무엇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이런 노동이 나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이 소득의 분배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카르도는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로봇이 과연 우리의 일을 대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는 노동이 대체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곳에서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이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 그리고 약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로부터 자유로워진다가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임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결국에는 이 자유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임대료라는 것이 이 시장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임대라는 행위가 어떻게 약탈과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고전학파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서 가치가 창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추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익과 그다음에 임대 뭐 이러한 개념들의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득이 있죠. 이게 GDP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령 돌봄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오염을 야기했을 때 이런 부분이 뭐 GDP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저희가 알다시피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과 가치의 개념을 제대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격에 대한 이론만 있지 가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또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말씀드릴 시간은 없는데요. 마지막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이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산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정부가 구성된 이 전체적인 형태 자체가 문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무상의 서비스, 뭐 공공교육, 그다음에 공공보건 거기에 대한 아웃풋은 무상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인풋, 그러니까 여기에 투입된 것을 저희가 가늠할 것인지 측정할 것인지, 그러니까 교사들한테 투입된 그런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산정을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투자가 가치를 창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은 안 합니다. 어떠한 역량이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창의적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유연할 수 있고, 변화에 적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부의 실패는 시장의 실패보다 더 끔찍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가령 이 의학 같은 제약 같은 분야에서 이 가격을 어떻게 책정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400억이 미국에서 투자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신약으로 가치로 연결을 할 것인지, 이게 이제 가치 기반 가격이라는 것인데요. 지각 가치를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룰 시간이 없는데요. 나중에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집단적인 가치를 저희가 지각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익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는지를 잘 모르는데 이게 집단적으로 가치를 부여를 합니다. 민관이 함께 모여서 가치를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잘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단순히 국가가 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전 세계적으로 집단적인 가치 창출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50년 전에 저희가 어떻게 달 착륙에 성공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민관의 여러 가지 그 혁신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과거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굉장히 아주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고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문을 한번 보면요. 이게 역량이라든지 자재라든지 기기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여기서 다양한 투자들이 있었고요. 이게 단순히 항공 분야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EC를 위해서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요. 네, 이렇게 지속 가능한 목표라는 맥락 하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명료한 그러한 질문지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플라스틱을 통해서 환경을 오염시켰는지 예, 아니오 이런 식으로 아주 흑백 논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답이 쉽고요. 아까 프리드맨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항공, 바이오테크, 그다음에 신소재에 투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원해라고 정부가 했었다면은 우리는 인터넷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야심찬 목표를 저희가 달성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세울 수 있을지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떠한 파급 효과를 저희가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SDG 13번 그리고 SDG 14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7개가 있는데요. 지금 이 13, 14번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임무들을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다학제적인 그리고 여러 이제 학문이라든지 아니면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해결책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향식으로 다양한 이런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하단에 파란색 원들을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취하고 있는 그런 상향식 접근법들입니다. 그래서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가격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일이 다 제가 살펴보지는 않을 건데요. 보고서를 이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EC 그러니까 유럽 위원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린질에 어떠한 이 시사점이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상향식 그런 접근법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거를 실제로 실행을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여기서 결정을 하고 가령 누가 이런 유연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적응성을 취해가지고는 이러한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산업 전략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제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예전에 뉴 어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부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미래의 모빌리티라든지 아니면은 고령화라든지 아니면은 청정한 성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AI 데이터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이 미래의 모빌리티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창의적인 그러한 부문에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테크라든지 디지털 서비스,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에 뭔가 포용적인 디자인이라든지 AI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 스코틀랜드의 새로운 공공 은행을 저희가 또 설립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뭐 공공 보건 서비스를 디지털화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에게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개인 보호 장구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치료법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붕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브로드밴드, 그 다음에 아이폰, 아이패드, 컴퓨터, 기타 기기들이 필요하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혁신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저희가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디지털 격차를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보건 시스템을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이제 전체 다양한 분야에 거쳐서 어떻게 상향식의 그러한 접근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결국에는 이거를 하나의 경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빨리 해야 되죠. 하지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령 백신을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보편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특허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 정책이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인물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술만 있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쓴 게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위기도 같이 저희가 살펴봐야 되죠. 결국에는 단순히 그냥 골드만삭스가 과거 이제 금융 위기 때 그냥 파산 신청을 했고 파산이 되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다시금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임무 기반의 그러한 접근법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끔찍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요. 단순히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문제들을 그냥 구제를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은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다양한 이제 에어 프랑스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조건부의 그러한 조치였거든요. 그리고 에어 프랑스가 이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지젯에 6억을 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급을 했는데요. 이게 결국에 보면은 어떠한 파트너십을 저희가 체결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적으로만 상호작용을 가져갈 게 아니고 여기서는 보다 새로운 형태의 그러한 파트너십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 빅테크, 페이스북, 구글, 그리고 이제 알고 계시는 뭐 대형 테크 기업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의 접근법이 취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알고리즘 자체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가치를 추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때로는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커먼스를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봄에 있어서 보다 더 선제적인 그러한 접근법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제가 이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시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할 때마다 이 시민들에게 이제 많은 이 도움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대중 교통이 개선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다 선제적인 그러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시민 주도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진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이제 큰 문제, 코로나19라는 이제 문제가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제시를 해주었죠. 그런데 민관 협력이 이제 재설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저희가 다양한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정책을 고안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래까지도 다 잘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물론 달 착륙만큼 어렵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10분 이상 늦게 시작했는데 마치는 시간은 5시 반에 마쳐야 되는 사정이라서 질의응답을 조금밖에 못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벌써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와 있어서 남은 시간에 아마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쉬운 것부터 좀 골라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분류해 봤는데요. 첫 번째 것이 아마 결국은 핵심 주제인 누가 가치를 창출하는가 대 누가 가치를 훔쳐가는가인 것 같고, 오늘 발표 및 책에서 여러 이제 그 가치를 훔쳐가는 사례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사례에 대한 대책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가치 훔쳐가는 사례들에 대해서 정부가 또는 누가 어떻게 정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나는 바가 있으면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Sure. 네, 일단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물 경제와 그다음에 금융 시장, 뭐 헤지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용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립적인 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고요. 금융 부문을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덜 추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령 저희 조세 시스템이 있는데요. 지금 당장의 조세 시스템을 보면은 어떻게 하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 투기를 계속해서 더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드리기는 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 보면은 10년 동안 4조 달러를 저희 주주들에게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일 수는 있겠지만 현재 누구에게 보상이 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금융시장을 설계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 노동당에서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이 지금 사모펀드의 기간을 줄였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어디서 가치가 오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피케티 교수님의 그 책을 보시면은 이 불평등의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조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특정 기관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부 기관들이 계속해서 또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런 불평등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주의 행위자들이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이러한 이 세수를 어떤 식으로 재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뭐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 부문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보상도 중요한데요. 아까 제약회사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형 이제 제약회사들이 안 좋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어떻게 시스템의 재분배를 하느냐 이런 방식이 굉장히 지금 당장은 좋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전체적인 가격 책정되는 방식을 놓고 봤을 때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뭔가 채취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재생산에 대한 우려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가치들이 다시금 재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ssues. 두 번째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역시 이제 정부의 역할인데요. 한국 오디언스가 재미있게 느낀 점은 정부 역할이 크다는 것은 주로 이제 아시아적 상황으로 느꼈는데 유럽에서도 그렇다고 하니까 좀 재미있게 느끼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지금 강조하시는 그 정부의 역할이 전통적인 어떤 그 과거의 정부 역할 또는 전통적인 산업 정책과 어떻게 다른가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미션 오리엔티드 정책, 이런 정책들이 과거의 산업 정책 어떻게 다르기에 좋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Sure. So, 네. one of the problems is that 지금 문제 중에 하나는 단순히 정부가 중요하다라고, 네, 지금 제 화면이 언 것 같은데요. 잘 보이시나요?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 중에 하나는, 네, 잘 들리시나요? Okay. 네. 네, 잠시 기술적인 문제가 연결이 잠시 끊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줌으로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이근 교수님 끝까지 수고해 back?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시 연결된 것 같습니다. Yes, sorry about that.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기술이라든지 기술을 통해서 파급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혁신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뭐 이런 전자제품에 혁신이 있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개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걸 인해서 뭐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인 자동차가 나왔어 이렇게 좋아만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국방 관련된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이 군인들이 전시 중에 목숨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 무인 자동차가 개발이 되고 또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하는지를 잘 성찰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술로부터 다양한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이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이 있는 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스타트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기술들을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할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요 측면도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 시장에서 풀 시장이 잘 형성이 되는지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실리콘밸리에서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있어 거기에만 초점을 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테크 그린 서비스를 중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17억을 현재 그린 경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의 그린 서비스 부문에 또 많이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코펜하겐에서 얘기했듯이 탄소 중립을 이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by ambitious government policy. 결국에는 굉장히 야심찬 그러한 정부의 정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00년 전에 대량 생산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아주 굉장히 혁명적인 그러한 발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저희가 이러한 수요 측면에서 뭔가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린 그리고 친환경 정책을 생각을 할 때 수급 양쪽 측면을 다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수요 측면에서 어떠한 수요들이 있는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달 착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사실 이 야심찬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수요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모토로라, 허니웰, 그다음에 다양한 기관들이 같이 협동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달에 착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목표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도시를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의 교회 지역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더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겠습니다. 두세 분이 질문하신 건데요. 교수님도 초반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언급했는데 지금 한국도 부동산 가격이 막 뛰고 있는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서로 갈라지는 괴리가 되는 현상의 예가 될 것 같은데 유럽 또는 다른 나라 경험 참조해서 이 부동산 가격의 어떤 그 폭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견해가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I think you need to be very careful. 네, because, again,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that is what caused the financial crisis. 왜냐하면은 이 때문에 금융 위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주택 시장의 버블이 붕괴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주택 호수가 몇 개나 되는지도 살펴봐야 되고요. 가령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택을 사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회적인 공공주택을 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많은 이제 집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웰빙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안에 내부 설계라든지 아니면은 같이 살아가는 공존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주택을 사야 돼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뭐 영국에서 모기지 렌딩이 계속해서 증가했는데요. 그리고 가격이 아주 상승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거는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버블이 그러니까 거품이 깨지고 나면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임금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 경제의 문제가 지금 현재 내가 당장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그다음에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리고 저력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거품이 있었습니다.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거품들이 있었는데요.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뭔가 이 체계적인 그러한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 부문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사는지, 어떠한 커뮤니티에서 살고 있는지, 사람들의 웰빙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 이러한 측면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질의 삶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중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들으니까 뭐 한국 문제나 다른 나라나 다 비슷한 문제들이 다 발생하고 있고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계산 마지막으로 한국 독자들에게, 한국 오디언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Just to say that so many of the interesting 네. things that are happening.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대로 실험을 할 경우에 뭔가 우리 새로 한번 해보자, 뭐 설계를 새로 해보자, 조달을 새로 해보자 이럴 때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도시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A라는 지점에서 B까지 잘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희가 다양한 실험을 해보면은 아주 재밌는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촉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전 세계적으로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이 효과가 없었고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단 지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모여서 집단 지성을 모을 때입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거버넌스라든지 아니면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결국에는 더 나은 모빌리티, 더 나은 삶, 그리고 더 나은 보건 시스템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뭐 스웨덴과 같이 좀 다양한 국가들과의 그러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한 식단을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을 함으로써 이 전체적인 일엔 저희 가치 사슬이라든지 아니면 식품 공급망에 여러 가지 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적인 식품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상향식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문제를 Thank 닥치고 you. 있는데요. 혁신이 데피니션이 사실은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 프로블럼 솔빙. 그리고 마츠카도 교수는 오늘 결론으로서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해보자는 그런 제언으로서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땡큐. Thank you so much. Bye bye. 네, 감사합니다. 가치와 혁신 어디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좋은 강연을 함께해 주신 마리아나 마츠카드 교수님, 그리고 모더레이터여서 역할해 주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11회 아시아 미래 포럼 팬데믹 이후의 세계 연결해서 연대로 첫날 1일차 강연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모든 연사분들과 참가 여러분을 현장에서 만나뵙지 못했지만 온라인을 통해 연결해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아주 생산적인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비대면이었지만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께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주셔서요, 또 새로운 또 포럼 방식에 대한 기회를 찾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각국의 연사분들과 대면해서 또 얼굴을 보고 함께 토론하는 장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